자, 필수형 5번.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적어도의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는요, 반대 상황을 빼는데, 우리가 이걸 나중에 이제 여사건이라 그래서, 그 사건에 반대되는 상황을 구해서, 그거를 전체에서 빼는 경우로 갈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예를 들면, 동전을 3번 던질 때 했을 때 가능한 모든 경우는 8가지야.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순서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총 8개고, 실제로 그 8개를 내가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근데 적어도 한 면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구하라고 할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를 각각 해서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전체가 8가지잖아요. 그 중에서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 7가지는 적어도 한 면은 무조건 다 앞면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대인 상황을 빼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 적어도 나왔어요. 한쪽 끝에 홀수가 오도록. 자, 6개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는 6팩이야. 근데 이 6팩토리얼 안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에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앞에는 짝수로 시작하고 홀수로 끝나는 거. 반대인 거, 홀수로 시작하고 짝수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는 거. 이렇게 4가지 경우는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원하는 상황은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는 거니까 이 3가지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3가지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6팩토리얼에서 이 경우를 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요 마지막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려면, 자, 1, 2, 3, 4, 5, 6, 6가지 중에서 짝수 2개를 이쪽에다가 일단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가 2, 4, 6이기 때문에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넣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2가 오고 6이 오는 거나 6이 오고 2가 오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거든. 그지?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3P2를 썼다는 거는 이 짝수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 짝수는 채워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이 4개의 숫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 4팩토리얼 그냥 나열하면 끝난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6팩토리얼 빼기 3P2 곱하기 4팩 720에서 자 3P는 6 곱하기 4팩은 24 그래서 720 빼기 144인가요?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57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필수형 6번 자연수의 개수를 계산을 할 건데 조심해야 될 점은 맨 앞자리에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자, 0을 포함해서 6개의 숫자가 있는데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대요. 자, 그럼 1번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할 때 자, 여기부터 자, 6개가 아니고요. 0을 제외한 5개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5라고 일단 씁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가 왔다고 치면 0, 1, 3, 4, 5 이제 5개 중에는 3개를 일렬로 뽑아서 3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5P3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해주면 5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뭐 15 곱하기 20이어서 정답은 3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번 짝수의 개수를 또 해볼게요. 자, 4칸이니까 여기는 뭐 아까랑 동일하게 뭐 5라고 씁시다. 그리고 짝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지금 0, 2, 4, 3개 중에 하나 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맞을까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왜냐면 5가지라는 거는 5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에 2가 왔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기가 3이 아니지. 왜? 2를 써버리면 남은 카드가 0, 4니까 여긴 또 2라고 해야 돼. 그래서 5 곱하기 3 이렇게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를 나눌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경우를 나눌 거냐면 어차피 짝수가 되려면요. 끝자리가 3가지 경우밖에 없겠네.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끝자리가 2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끝자리가 4로 끝나는 거. 자, 이 3가지 경우는 절대 겹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쭉 계산해서 마지막에 더하면 돼. 자, 1번부터 해보자. 자, 0으로 끝난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0이 맨 뒤로 갔기 때문에 앞에 3개는 마음대로 해도 돼. 5개 중에 3개 그냥 골라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5 퍼뮤테이션 3.
자, 그 다음 2번. 2번도 2가 여기 빠졌다는 거는 자, 여기에 0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2랑 0을 제외한 나머지 1, 3, 4, 5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0이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4개, 남은 4개의 카드 중에서 2개 골라서 순서 상관있게 이렇게 배열해주면 되는 거. 자, 3번도 마찬가지로 1번과 다른 점은 이게 2번과 똑같게 여기에 0이 아닌 숫자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맨 앞에 4라고 쓰고 똑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얘도 4 곱하기 4p2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더합시다. 1번의 경우 5p3은 60이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10이니까 48 그게 2개 있으니까 96 그래서 정답은 15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7번 사전식 배열의 경우의 수인데요. 자, 일단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BC라는 알파벳 3개가 있을 때 얘를 사전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제일 첫 번째는 요거겠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 뒤에부터 살짝 바꾸는 거야. A는 유지하고 자, C, B.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2개를 갖고 할 수 있는 거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맨 첫째 자리를 건드리는 거야. A 다 했으니까 여기를 B로 바꾸고 BAC, 그 다음은 BCA.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끝났어? 그럼 마지막 C로 바꾸고 CAB, CB에서 얘가 제일 마지막 끝나는 거. 그리고 얘가 첫 번째. 그럼 결국 이제 총 6가지 나오는데요. 결국에 이 6가지가 그냥 뭐야? ABC를 1열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랑 똑같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하려고 한다. 요거는 몇 번째고 85번째는 뭐가 오는가?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범위를 좁혀 나갈 건데 자, B로 시작하는 거 이전에 제일 먼저는 뭘로 시작하는 게 와야 돼? A로 시작하는 게 와야 돼요. 근데 A로 시작하는 거는 요 뒤에 4개가 마구잡이로 섞여서 4팩토리얼이겠지. 그러니까 총 A로 시작하는 거는 24개가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와야 되는 게 뭐야? B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BD야. 그러면 B 다음에 그 다음 사전식이면 BA 그 다음은 BC 까지도 몇 개인지 알아내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BA로 시작하는 거는 3팩토리얼, 즉 6개. 여기도 3팩토리얼 6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 BD로 시작하는 것일 거고 뭐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또 범위를 좁혀 나가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직접 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BD 다음에는 남은 게 이제 EAC니까 요거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A, C, E가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이 A, E, C. 그 다음이 A 끝났으니까 C로 바꾸면 C, A, E. 그 다음은 C, E, A.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끝났으니까 E겠죠? 그럼 E, A, C, E, C, A겠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EAC는 여기 있네요. 여기. 이게 몇 번째냐? 자, 그럼 이제 세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 총 12개 해서 36. 그러면 36, 37, 38, 39, 40, 41이니까 우리가 원했던 요거는 41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85번째는 뭐가 올까? 자, 앞에서도 했듯이 A로 시작하는 게 24개였어요.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4개일 거고 C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일 거야. D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일 건데 지금 여기까지 더하면 72고요. 요 24를 더하는 순간 85가 넘어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85번째는 여기랑 여기 사이, 즉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있겠네. 자, 그러면서 요거는 지우시고요. 요거는 지우고 자, 이제 여기서 또 범위를 좁혀 나갑니다. 자,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DA가 첫 번째일 거잖아. DA 이렇게 하는 거는 6개. 그 다음 DB로 시작하는 것도 6개.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서 개수 해볼까? 72 요거 12개니까 여기까지 해서 84개야. 그럼 85번째는 그 다음에 오는 제일 첫 번째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DB까지 끝났으면 DC고 나머지 제일 첫 번째 그럼 남은 게 DC, AB이니까 AB를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ABE 요게 85번째 오는 문자열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까지 해서 우리 순열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은 조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개를 택하는 것. 우리 앞에서 배웠던 순열은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
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런 거 순서를 생각했다면 조합은 순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뽑히는 조합만 봅니다. 자, 그럼 여기 예를 들어 볼 건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과목 중에 2과목을 택하기만 할 거야. 그런 경우가 총 6가지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자, 국어랑 수학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어랑 영어, 그 다음에 국어랑 과학,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국어는 끝났으니까 이제 수학 영어로 갑시다. 수학 영어, 그 다음이 수학 과학, 그 다음이 자 이제 영어 과학 이렇게 해서 총 6개죠. 자, 그럼 선생님 영어 수학은요? 영어 수학은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조합에서는 또 세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6개가 끝이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4가지 중에서 2개를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는 거를 우리가 4, C, 2 이렇게 쓰고요. 요거를 컨비네이션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한 값이 6개,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밑에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은요, 사실상 행동이 2가지가 섞여 있는 거야. 뽑아서 나열까지 해야 되는 2가지 행동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고요.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조합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지 해볼 건데, 자, 잘 보세요. 요거의 뜻이 뭐야?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7명 중에 일단 3명을 뽑아.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 나열까지 해야 같아지는 거죠. 그럼 3명을 나열하는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지? 3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고 요거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양쪽을 이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7 컨비네이션 3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은 7 퍼뮤테이션 3을 3팩으로 나눈 거고 우리는 요 과정을 매번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자, 7 컨비네이션 3이다 그러면 우리 순열처럼 일단은 7, 6, 5 이렇게 3개를 깎아서 쓰고 다만 분모에 요거의 팩토리얼 3, 2, 1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할 거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3, 2, 6 이렇게 날라가니까 답은 3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콤비네이션 2는 마치 순열처럼 5, 4 이렇게 쓰고 분모에다가 2 팩토리얼 2, 1 이렇게 해서 10가지. 자, 요게 의미하는 게 5명 중에 2명을 순서 상관하지 않고 뽑기만 하는 게 10가지라는 거야. 그럼 우리 다시 위에서 요거 앞으로 요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4, 3 하고 분모는 2, 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6, 6가지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조합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앞에서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했듯이 이 조합도 이런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자, n 컨비네이션 r, n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하는 거. npr은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거. 그럼 2개가 같아지려면 그 나열한 거를 취소해야 되니까 얘로 나눠줘야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요거를 이제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 얘는 앞에서 배웠죠. npr은 요거를 그러니까 요게 npr이고 거기다 r팩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r을 지금부터 팩토리얼로만 표현할 때 요렇게 쓰더라.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평상시에는 많이 안 쓰고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증명하시오 할 때 많이 쓰니까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10p3이 있고 10c3이 있다. 뭐 우리 이거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팩토리얼로 만약에 표현해달라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얘는 10팩을 7팩으로 나눠주는 거. 얘는 10팩을 3팩, 7팩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특수한 3가지 경우도 계산을 해볼 건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증명이 되고요. 자, n명 중에 0명을 뽑는 거. 자, 그것도 하나의 경우로 인정해서 1이라고 그냥 쓰는 거고 우리 np형도 얼마였어요? 얘도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ncn, n명 중에 n명을 뽑는 거.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n명을 다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 가지죠. 근데 요건 조심해야 되는 게 npn. 요거는 1이 아니었어. 요거 우리 어떻게 이해했냐면 n명 중에 n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해야 되니까 얘는 n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2개가 다르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1 n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야. n명 중에 1명만 뽑는 거는 n가지겠죠. 그 다음 np1 n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어차피 1명이니까 얘도 n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수한 0이나 뭐 n이 들어가는 경우는 요 가운데 것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열과 다르게 조합에는 특징이 있는데, 자, 요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축구 선수가 17명이 있어. 그 중에 선발 1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기호로 17 컨비네이션 11이라고 쓰죠. 근데 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 왜냐면 17부터 11개를 일단은 이렇게 가야 돼요. 쭉쭉쭉 가고 또 분모도 11, 10, 19, 8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야.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자, 조합이라는 게 결국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17명 중에 선발 11명을 뽑는 거랑 어떤 경우는 같냐면 17명 중에 너는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 6명을 뽑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뒤에가 숫자가 커버릴 때는요.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나 똑같은 경우다. 그럼 요게 훨씬 수월하겠지. 왜냐하면 요 숫자가 적으니까 좀 더 수월할 거고.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는 것도 요거야. n 컨비네이션 r이랑 여기서 이거를 뺀 거를 뽑는 거랑 똑같아. 왜냐하면 너랑 너를 이 두 개를 더하면 n이 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원래 숫자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반대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요거 연습해보면 자, 요 숫자가 크니까 8, 7, 6, 5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요. 8명 중에 6명 뽑는 거는 2명 뽑는 거랑 똑같다. 그럼 계산하기 훨씬 수월해지죠? 8, 7, 그리고 2, 1이니까 4, 7에 28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선생님 요 뒤에 문자가 있어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럴 때는 역시나 위에서 배운 걸 이용하는 거야. 자, 얘랑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다. 왜냐하면 이거를 빼면 2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운 이유는 뒤에가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n 플러스 2 컨비네이션 2는요. n 플러스 2부터 두 개를 일단 깎아서 곱해.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일 거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2팩이니까 2로 나눠주면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필수형 1번 요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거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식으로 써볼게요. 자, n-1, n-2 이렇게 3개고 컨비네이션이니까 끝나면 안 돼.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3팩, 즉 6이 와야 돼. 그리고 오른쪽은 p니까 그냥 n 곱하기 n-1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무작정 전개하는 게 아니고요. 양변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지워줄 건데, 즉 약분을 할 건데요. 약분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로 0이 되지 않고, 왜냐면 n이라는 게 3보다는 무조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으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럼 n-2가 6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n은 8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요것도 쭉 이제 그냥 쓸 건데 이 중에 제일 거슬리는 게 여기 있어요. 왜 거슬리냐면 나머지는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하면 되는데 얘는 문자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위에서 배운 거를 이용하는 거죠. 얘는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이고 여기서 이걸 빼는 거랑 똑같다. 그럼 빼면 얼마예요? 2죠. 그럼 이제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 자, 요거부터 n 플러스 2부터 3개니까 n 플러스 2 그 다음이 n 플러스 1, 그 다음이 n이고 분모는 3팩해서 6 이렇게 쓰면 되고요. 는, 자, 2 곱하기, 자, n-1 분의 2니까 요거 날라가서 쓰고, 자, 그 다음 요거는 요걸로 바꿔서 쓰기로 했으니까 더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은 하나 깎으면 n이죠? 그거를 2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이제 요거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걸 3개 지금 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n이야, n. 그래서 n으로 약분해주면 요게 다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양쪽에 6을 한번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 여기에 6을 곱하면 그냥 요것만 남죠? 그럼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하면 6n 마이너스 6. 그리고 여기다가 6을 곱하게 되면 여기다 6을 곱하면 이렇게 3이 곱해지는 거니까 3n 플러스 3. 즉 여기 우변이 9n-3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요거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5는 0.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주면 n이 1 또는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골라야 되죠?
근데 당연히 5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n이 만약에 1이면 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얘가 얘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n이 5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증명하시오 문제니까 요거 팩토리얼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겠구나. 자, 그 전에 요거 우리 연습해야 되는 게 요거를 팩토리얼로 하려면 네모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세모 팩토리얼 쓰고 하나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뺀 거에 대한 팩토리얼을 분모에 한 번 더 써줘야 돼. 요 상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우변을 팩토리얼로 바꿔볼 건데 n 곱하기 자, n-1팩을 분자에 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r-1팩 먼저 쓰고 끝난 게 아니고 뭐 남았지? 여기서 이거 뺀 거. 즉 n-r팩까지 써줘야 돼. 자, 근데 요게 많이 익숙하죠? n-1팩에다가 n까지 마저 얹어주면 요게 뭘로 바뀌지? n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요. 네, n팩이라고 쓸게요. 자, 근데 좌변을 보니까 요게 있어. 얘는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이거 맞고 요것도 맞고 여기가 r팩이 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왔으니까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식은 훼손되지 않게 r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요거랑 만나서 r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r팩 그 다음에 n팩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r 하나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많이 익숙하니까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r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 식을 팩토리얼로 변형을 해서 좌변을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증명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형 2번 조합의 수 계산해 볼게요. 남학생 7명, 여학생 5명이 있을 때 9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 자, 뽑고 나열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그냥 뽑기만 하면 되니까 컨비네이션을 쓰는 거구나. 자, 그냥 9명을 몇 명 중에 9명 뽑으면 돼? 12명 중에 9명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요 숫자가 크니까 이렇게 계산 안 한다 했어요. 12 컨비네이션 3명 뽑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12, 11, 10 그리고 분모는 6이 올 테니까 계산해주면 요거 약분해서 2 그러면 22에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2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남학생 2명 과학 and 그리고 여학생 3명을 뽑는 거니까 자, 남학생 2명 7명 중에 2명을 뽑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학생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는 거고 계산만 좀 해주면 요거는 41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21일 거고 요거는 10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거. 자, 이거는 보자마자 케이스를 좀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성별이 같다는 거는 모두 다 남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학생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남학생만 4명을 뽑으면 돼. 7명이 있으니까 7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돼요. 여기서 끝. 자, 여학생은 5명이 있죠. 그럼 5명 중에 4명을 뽑으면 된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7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으니까 3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 컨비네이션 1이랑 똑같으니까 5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과연 이거랑 이거를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경우니까 너랑 너를 더해주면 되겠죠. 합의 법칙. 그래서 정답은 4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의 카드를 뽑기만 하겠대요. 그럴 때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일단은 1부터 9를 두 가지로 분리해야겠네. 홀수는 1, 3, 5, 7, 9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2, 4, 6, 8이 있겠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어쨌든 4개를 뽑아서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짝수만 4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짝수만 4개 뽑으면 합이 홀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홀수를 좀 섞을 건데 홀수를 하나만 섞으면 안 되죠. 왜냐면 홀수는 비로소 2개를 더해야 짝수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는 짝수계로 존재를 해야 되니까 짝수가 2개고 홀수가 2개일 때면 되겠지. 이거 2개 더하면 짝수, 이거 2개 더하면 짝수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홀수만 몇 개? 4개 더하면
서로 이제 짝수 되니까 또 짝수가 되겠지. 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케이스를 계산해주면 되는. 자, 그럼 짝수 4개는 4개 중에 4개 그냥 다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4C4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한 가지겠죠. 그 다음 2번 짝수들 홀수 2개면 5개 중에 2개 가져오고 4개 중에 2개 가져오는 거니까 10 곱하기 6 해서 60까지. 그 다음 세 번째 홀수만 4개예요. 그럼 5개 중에 4개 뽑아오는 거고 얘는 5 컨비네이션 1이랑 똑같아서 5가지.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경우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3개가 다 다른 분리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3개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66까지 이렇게 풀면 되죠.